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수능 날인데 예전 같으면 이 예비고사, 학력고사, 수능 이런 거 보는 날이면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들 했느냐. 야, 이거 참 우리가 팔자가 이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험 볼 때마다 춥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날씨 참 포근합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수험생들, 젊은 세대들의 미래는 우리보다 훨씬 밝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혼란도 바로 그런 과정의 고통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이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치유상담대학원. 치유상담대학원이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상담과 치유의 정태기 종장과 함께 개인, 가정, 사회를 살리는 치유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문의 서울전화 599-2466 599-2466입니다.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야당이 추천하면 수사의 독립성, 공정성 확보가 안 된다. 새누리당 소속인 권선동 법제사법위원장이 여야 3당이 합의한 특별검사법에 제동을 걸면서 한 얘기입니다. 수사의 공정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위중한 시기에 그것도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해서 가져온 안에 대해서 공정성을 들어 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또 그다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하루빨리 특검 실시를 원하고 있다고 본다면 일단 여야의 합의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런 대안 없이 물러나는 것은 무책임하다. 서로에게 삿대질하는 것은 당원의 도리도 아니다. 친박 좌장이라고 불리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비박계 이정현 지도부 사퇴 요구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분당 위기에 처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최경환 의원도 이런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그것이 내분 때문인지 아니면 대통령 때문인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만 지금의 사태를 수습하고 다시금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고 현명한,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자세가 절실합니다. 대통령이 하야하셨나요? 저는 무기징역인가요?
독방에 수감된 최순실 씨가 변호인에게 물은 질문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거 걱정하고 있다는 거 보면 정말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었구나를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권력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것도 참 수준이 그럴 거라는 그런 것으로 의미하고요. 권력이 유한하기 때문에 땡길 수 있을 때 땡겨보자고 생각했다면 그건 역시 파렴치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도 수준의 사람을 둘러싸고 그렇게 많은 의혹들이 쏟아지는 걸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농단을 당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정말 허탈해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이었습니다. 예,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부산 LCT를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죠? 네, 어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 어제 오전에 이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이 부산 LCT 관련해서 대통령 측근들이 연루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은 덥석 문 거죠. 오후에 그러면 부산 LCT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예. 이걸 두고 그제 같은 경우에 최순실 특별수사팀에 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조사를 좀 연기해달라고 한 다음날 이렇게 얘기한 걸 예. 두고 이제 좀 다들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거죠.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는 뜬금없다, 물타기용이다, 뭐 LCT 폭탄으로 박근혜 게이트를 덮으려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LCT라는 거는 해운대 앞바다에 2조 7천억 원을 넣어서 대규모 주상 복합 단지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 이영복 청원건설 대표가 이 LCT를 추진을 하면서 용지 용도 변경, 뭐 고도 제한 다 풀렸다는 거죠. 여기에 정치권이나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미 500억 원대 비자금이 풀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현재 최순실 게이트와 어떤 연관을 지을지 앞으로 주목할 대목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그런데 사실 대통령이 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한 다음에 이런 지시를 내렸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좀 많이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이밍상 상당히 오해를 받을 만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 모양인데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만난다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한국은 리더십 실종 상태인데 일본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오늘 뉴욕행 비행기를 탑니다. 예. 지난 9월의 일이죠.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당시에도 미국을 방문했었는데 그때는 한참 미국 대선 레이스 중이었습니다. 이때 어땠냐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만 만났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눈에 나온 걸 찍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급히 달려가서 이른바 뉴욕 단판이 일어난다 이렇게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현재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TPP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이걸 철폐하겠다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는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유지해달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겠죠. 일본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미국이 만약에 이 TPP에서 빠지면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거다. 실제로 중국은 RCEP이라고 해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TPP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점에서 TPP는 철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할지 오늘 좀 주목될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참 우리 자신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항상 외교안보 생각하면 그런 한숨이 나오죠. 예. 아니 뭐 경제는 안 그런가요? 지금 경제부총리가 지금 2명인지 1.5명인지 1명인지 이것도 구분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인데. 거의 진공 상태죠. 그렇죠. 이 관세청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면세점 주식을 또 산 사실이 드러났네요. 예. 관세청이 면세점 관리 그리고 인가를 해주는 허가를 해주는 곳입니다. 예.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를 받는 곳인데 이곳 직원들이 면세점 주식을 샀다는 심판이 경기 관련해서 뭐 스포츠 토토 이런 거 상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작년 그렇죠. 7월의 일인데 예. 관세청 직원 3명과 이걸 아는 지인 3명이 서울 지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두세 개의 기업, 면세점들이죠. 이 주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최대 4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금액이 많다라고 보긴 힘들죠. 그래서 이걸 서울 남부지검에 넘겼는데, 거의 1년이 넘도록 수사를 안 한 거죠. 그래서 검찰은 증거가 좀 많지 않았다라고 해서 미적미적하다가 이제 이런 보도가 나니까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면세점 주식을 사지 않는 게 사실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결국에 샀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 면세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내달이죠? 맞습니다. 다음 달 12월 13일 이전까지 선정해서 발표하기로 돼 있는데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어떻게 보면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세점을 관리하고 허가하는 관세청 직원들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과연 공정성, 신뢰가 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최근에 모든 게 기승전체죠. 최순실 게이트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면세점 허가를 받은 기업들이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하고 대통령 독대에 의해 이런 것과 면세점 허가도 좀 연루된 것 아니냐 이런 게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법적으로 보면 13일 이전까지 선정해서 발표해야 되는데 이것도 일정의 차질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삼성이 전장 해외 기업 인수했다라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만이라는 기업이었죠. 그렇죠. 근데 또 해외 기업을 인수한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바일 메시지 전송을 하는 유넷 캐나다라는 기업을 인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수 금액은 밝히지 않았는데 이게 올해 6월부터만 해서 벌써 해외 기업을 7개째 인수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름에 1개꼴씩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대부분 삼성전자는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하고 스마트폰, 그리고 TV 정도가 주력 산업인데 대부분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삼으려는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인공지능, 자동차 전장 이런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해서 인수합병을 하고 있습니다. 지분 투자한 기업까지 하면 19개를 했으니까 총 20개 이상의 기업을 인수합병하고 지분 투자를 올해 들어서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이렇게 하냐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고요. 현재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만 82조 원입니다. 이 돈 가지고 기업 사냥에 나서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거 스포츠 쪽에서도 이 최순실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죠. 예. 스포츠 쪽에서도 기사가, 근데 이게 스포츠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전 분야인데. 근데 이게 지금 억지 기사나 추측 기사도 눈에 많이 띈다, 이런 얘기도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종합 언론사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전문 매체에서도 이 특별 취재팀을 만들어서 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한 기사를 좀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은 좀 무리한 기사들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김종 전 차관이 체육계를 좌지우지했다. 그래서 체육행정이 다 망가졌다. 이제 와서 보니까 다 최순실과 관련이 있다. 이런 식의 논리 전개이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로 이 체육행정이 망가진 대표적인 사례로 여자 배구 대표팀의 김치찌개 회식까지 등장하는 건 좀 무리라고 보는데요. 리오올림픽에서 배구협회의 부실한 선수 지원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여자 배구 대표팀이 우승한 직후에 김치찌개 회식이 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 이 최순실과 관련해서 여자 배구 대표팀의 김치찌개 회식도 최순실 문제에다 갖다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보도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또 이 체육개혁 자체가 모순이었고 잘못이었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김종 전 차관 시절에 이 체육개혁이 이권 개입과 자기 사람 심는데 악용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승부 조작, 각종 비리와 비위, 폭행 사건 등이 밝혀지면서 이 체육계에 문제가 많이 있다. 이거 많이 알려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지금 다 개선된 게 아니거든요. 또 체육개혁 자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무관하게 개혁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리고 대한체육회가 평창올림픽에 대비해서 외국인 선수 귀화를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어제 타능선수촌에서는 우수인재 특별 귀화를 논의했다고 그러네요. 이 체육회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어제 타능선수촌에서 이 우수인재 특별 귀화 추천 대상 선수 경기력 자문회권 회의를 가졌거든요. 네. 회의 제목이 좀 어려운데 간단히 요약하면은 이 특별 귀화 추천 대상자를 심의한 겁니다. 근데 어제 회의 결과에서 이 특별 귀화 추천 대상자 4명을 선정을 했고요. 이 피겨 스케이팅의 미국의 이 테미스토 클래스 알렉산더 게멀린 선수, 또 이 바이애슬론의 러시아 출신 예카테리나 예바 쿠모마 선수하고 티모페이 랍신 선수인데, 근데 좀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체육회에서 특별귀화 추천 심의할 때 공정위원회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 공정위원회가 아니라 이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특별귀화 추천이 이뤄진 겁니다. 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기흥 회장이 공정위원회 개최를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기시켰다고 하고요. 이 새로운 회장이 당선이 되면 좀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기흥 회장이 김종 전 차관하고 맞선 인물이다. 그래서 김종 전 차관이 악이기 때문에 이기흥 회장은 선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기흥 회장 체제이든 김종 전 차관 체제이든지 간에 언론에서는 비판과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는 게 본연의 임무라고 봅니다. 또 박태환 선수가 아시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출전을 결정을 했는데 이게 좀 어떤 기록을 낼지가 궁금해져요. 네, 궁금해지시죠? 네. 저도 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일본 도쿄에서 이 아시아 수영 선수권 대회가 막을 올립니다. 이 박태환 선수가 남자 자유형 50m, 100m, 200m, 400m, 1500m에 출전하거든요. 이 박태환 선수가 리우올림픽에서 부진했는데 올림픽 직후에 열렸던 전국체육대회 자유형 200m와 400m에서 올림픽보다 좋은 기록으로 우승하면서 가능성을 보였거든요. 그동안 이 호주에서 전지훈련 해왔고요. 올림픽 후 첫 번째 국제대회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가 무조건 무관중 홈경기 징계를 받았네요. 조건부. 예. 무관중 홈경기 징계를 받았는데 이거는 그렇게 되면 이 관중들이 이제 없이 경기만 하는 거죠. 예. 이게 그라운드에 관중이 난입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라운드에 관중이 난입한 거에 대한 징계를 받은 건데 그렇게 기분 나쁜 징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프로축구연맹이 어제 상벌위원회를 열고서 인천 유나이티드의 이 무관중 홈 경기 1회 개최 징계를 결정했거든요. 네. 지난 5일에 인천 경기에서 경기 종료 후에 관중들이 그라운드에 난입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제 이 책임을 물은 건데, 지난 5일 경기가 시즌 마지막 경기였고, 인천이 시즌 막바지에 1부 리그에 잔류하느냐, 2부 리그로 강등되느냐로 비상한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네, 시즌 마지막 5일 경기에서 수원FC 이기고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흥분한 이 홈팬 관중 수백 명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그라운드에 몰려든 거였었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라운드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고요. 이런 일이 다시 좀 일어나면은 좀 안 되겠죠.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온 방송인 로빈 데야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벨기에에서 온 방송인 줄리안 퀸탈트입니다. 제 고향 프랑스 파리 레public 광장에는 22,000켤레의 신발들이 모인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파리에서 있었던 기후변화 협정의 지구 온도 낮추기에 동참을 추구하는 환경운동이었다고 해요. 결국 이 협정은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 11월 4일 공식 발효됐습니다. 한국도 여기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제 우리도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제안합니다.
겨울철 실내 온도는 20도 아래로. 쓰지 않은 전기 플러그는 뽑고, 물은 모아 쓰고 아껴 쓰고. 새로운 발이 협정 시대. 한국인의 저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오, 필승 코리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max, 생산 장갑도 Gmax, 헬스 장갑도 Gmax, 가죽 장갑도 Gmax, 장갑하면 Gmax, 대한민국 우리 장갑 Gmax.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max.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요즘 백수호 먹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검사 명령제로 더욱 믿고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갱년기라면 검색해보세요. 백수호 검사 명령제. 백수호 믿고 먹는 세상에선 갱년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갱년기엔 백수호궁. 문의 1544-9393.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AC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하이마트 모델 이시영,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의 정신. 하나, 김치냉장고, TV, PC를 훌륭한 가격에 제공한다. 둘, 화끈한 카드 혜택을 제공한다. 셋, 총 1억 원의 상품권을. 우와, 진짜입니까? 11월 4일부터 27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윤종신과 함께하는 간피로 이야기. 5분만 더 자고 싶어요. 간 때문이야. 화장을 했는데도 아파 보인대요. 모르면 몸이 고생해. 문제는 간피로. 간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간의 노폐물을 없애야 간피로가 풀린다. 간을 하는 게 힘. 우루사.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초가을의 하늘과 초가을의 바람과 초가을의 햇살을 껍질째 통으로 담은 초가을 우엉차. 아, 좋다. 100% 국산 우엉으로 내 몸을 가뿐하게. 속까지 가벼운 초가을 우엉차. 바다가 보이는 집,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송도 센토피아 더샵. 조합원 모집 문의 032-723-9606. 센토피아 송도 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시공예정사 포스코건설. 예, 오늘은 좀 수능 때문에 늦게 출근길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8시 33분 52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현 캐스터.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평소 출근길에 비한다면은 한결 여유가 있습니다. 노들로 강 동쪽으로 가는 길 서울교 부근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 작업 모두 끝이 났지만 노들로 시점부터 정체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옆으로 가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가양대교, 한강대교 부근, 다시 반포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정체가 되고요. 반대편 공항 쪽으로는 올림픽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잠실권에서 밀립니다. 이 구간 강변북로가 여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청담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서행이고 이후로 반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반대편 구리 쪽으로 가는 길도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여의도권에서만 짧게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양방향 교통량 늘었습니다. 외곽 구리 쪽으로는 묵동에서 신내까지, 도심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고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박근혜 대통령이 가명으로 차움 의원을 내원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 가명으로 사용된 드라마죠. 시크릿 가든의 길라임. 이 길라임 패러디가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길라임 역을 맡았던 배우 하지원 씨의 SNS에는 위로 섞인 댓글이 달리는가 하면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주제곡이 각종 방송과 거리 곳곳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죠. 그리고 최근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최순실과 정유라의 분장을 한 개그맨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이 정치 시사 풍자가 오랜만에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사 만화계의 대부시죠.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애니메이션과 박재동 화백, 박재동 교수와 함께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요새 이 만화, 시사풍자 만화 그리시는 교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냥 아이템이 넘쳐 흐르시겠어요? 우리 시사 만화가들이 특히 매일 연재하는 시사 만화가들이 제일 괴로운 건 뭐냐면요. 평화로운 날입니다. 아무 일이 없는 날, 아무 일이 없는 날. 저희랑 좀 비슷하긴 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가 이제 활기를 확 띄고 그 사건 중에서도 사실은 지금과 같은 사건, 이 사건 자체가 그동안에 쌓였던 적폐라든가 모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터졌을 때 이럴 때는 정말 신나죠. 괴롭지만 국민 한 사람으로 그렇지만 시사 만화가로서는 굉장히 신나고 어디 큰 사고가 나 사람들이 다쳤다 이런 거는 즐거운 호황은 호황이지만 즐거운 건 아닌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를 만난 셈이죠. 근데 우리 박재동 교수님께서 보실 때 말이에요. 예? 네네. 요새 예를 들면 특정 TV 프로그램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풍자가 나오고 이런데 제일 좀 관심 있게 이건 진짜 아이디어가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사실은 TV나 이런 거는 자주 못 본 게 있고요.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유명한 프로그램, 개그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재밌고 지금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방송을 탔다는 자체가 너무 반갑습니다. 옛날에 그런 아예 방영할 수도 없었고. 근데 제가 이제 또 주목하는 거는, 이 개그맨이나, 이런 풍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 민중들, 일반 시민들의 풍자 감각들, 이런 걸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세금 냈더니, 복채 냈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최순실은 박근혜 하야를 명령하라. 그 다음 하야는 지시하라 겁니다. 명령하라. 지시하라. 지시하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지만, 흔해 보이지만, 그게 굉장히 고도한 패러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 대학생이 공주전 이런 거 쓴다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인데, 본격적으로, 이런 나온다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참,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센스가 있고, 재치 있는 것들을 한다. 굉장히 반갑고 놀라웠어요. 저도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진짜 머리가 좋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낫고. 그래서 이런 게 나온다는 거는 어디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처음 탁 터질 때는 개그가 안 나옵니다, 잘. 그 다음 직접적인 반응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좀 시간이 흐르고 계속되면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풍자, 그 드라마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박재동 교수님이 보실 때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결국 이게 본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풍자를 한다고 보십니까? 왜 그렇게 풍자가 넘친다고 보십니까? 우울해서 그런가요? 풍자라는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상황이 계속됐을 때 직접적인 구호로 가지고는 성이 안 차는 거죠. 처음에는 하야하라 하지만 이걸로는 더 강하게 기억에 남지 않고 그 마음을 표출하는 게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생각해서 이렇게 좀 예술적으로 만들었을 때 더 많은 쾌감이 있고 사람들한테 전파도 더 많이 되고 이게 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억압을 더 잘 풀 수 있는 좀 차원 높은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사태가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른 보면 부드러운 것 같지만 그게 더 강한 거죠. 사실 이 풍자의 역사 보면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파네스의 어떤 희극 이런 거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사실 그만큼 사람이 답답하면 그거를 나름대로 풀 수 있는 출구를 찾게 되고 그 출구 중에 하나가 저는 아주 중요하고 또 센스 있는 출구가 바로 이런 패러디, 풍자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 교수님은 요새 어떤 심정으로 만화 그리십니까? 요새 같이 말이죠. 네. 사실은 답답하면서 시원한 때가 없고, 그 다음에 절망적이지만 희망적인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렇게까지 정말 온 국민들이 이 한 드라마를 보고 있고 참 국민 통합을 이룬 거죠. 국민 통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다. 이런 느낌 줬으니까 사실 이 두 양반 이 게이트가 우리한테 너무 참 고통을 줬지만 고마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그 다음에 절망적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잖아요.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를 절망시켰던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동안 있었을 것이다. 또 직감적으로 느껴왔던 것. 사실 우리가 많은 그동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것들을 표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동안 꼭 국민들을 억눌려 왔던 것이 이걸 표출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또 이걸로 거리에 뛰어나가기도 힘들고 이런 것들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고칠 수 있다. 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지 않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사실은 더 큰 겁니다. 훨씬 기쁘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온 국민이 한 드라마를 보고 있다. 물론 시크릿 가든을 보고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시겠지만 농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애니메이션학과 박재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자, 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트럼프노믹스라는 단어가 이제 벌써부터 나오는데 문제는 트럼프의 미국 경제 정책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말이에요.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트럼프노믹스라는 게? 그동안 트럼프가 후보 시절에 내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을 이제 모아서 트럼프노믹스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트럼프노믹스는 한마디로 미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입니다.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다. 그리고 예. 대내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미국 경제를 다시 일으킨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선 그 보호무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면요.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약, 그리고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약. 이 두 자유무역 협정은 이제 폐기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자유무역 협정이고요. 그다음에 나프타는 카나다와 멕시코를 연결하는 북미 지역 자유무역 협정인데요. 예. 이런 자유무역 협정들이 미국의 손해라는 겁니다. 오히려 미국 수입만 늘고 예. 일자리만 빼앗는다. 폐기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 보호무역 정책으로 나온 중요한 것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미 FTA를 재검토하겠다 하는 건데요. 아시아 지역의 수출을 막아서 미국 경제를 보호한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잘 살겠다. 이런 자국 이기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또한 중요한 것이 대내 정책입니다. 대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1조 달러 규모의 재정 지출을 통해서 대대적인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하겠다. 또 하나는 기업의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낮추고 금융 규제를 완화해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 뭐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트럼프로서는 과감한 경제 정책을 펴서 미국 경제를 일으켜보겠다 하는 건데 과연 이런 정책들이 미국 경제를 살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문제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요. 세계 경제가 침체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도 손해를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세율을 내리면서 재정 지출을 늘린다는 얘기는 정부 부채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미국 경제가 침체하면서 부채만 많아지는 그런 결과도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과연 제대로 추진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그렇게 오른다며요. 트럼프 된다고 보네요. 예, 그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이 뭐냐면요. 1조 달러 규모의 이제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럼 1조 달러 어떻게 조달할 거냐? 국채를 발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대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면은 이제 결국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금리가 인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 미국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그만큼 비싸다는 뜻이니까 달러 환율도 계속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국 경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중국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요. 그 중국 상품이 미국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45%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중국을 아예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서 수출의 숨통을 막겠다.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조치를 만약에 취한다면은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인데 중국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타격을 받는 건 좋은데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라든가 또는 중국의 원이나 원자재를 수출하는 신흥국들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세계 각국 경제가 연쇄부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중국에 타격을 주는 건 좋은데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중국에 대해서 지금 강력한 무역 보복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실현될 건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베 신조 총리가 미국 가서 트럼프 만나러 갔다고 그러는데 일본 아까 말씀하신 TPP 이런 문제 때문에 일본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이해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일본은 그 자유무역 협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TPP거든요. 근데 TPP는 이제 다국 가 간의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기 때문에 양자간 자유무역 협정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이제 체결이 되면은 결국 일본이 수출을 이제 증가시키면서 다시 무역 왕국으로 올라서겠다 이런 어떤 계획이었었는데 그런 계획이 무산되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타격은 엔고입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노믹스 이것이 이제 자꾸 구체화가 되니까 결국 국제 자본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전 자산이 뭐냐 보니까 달러하고 앵화더라. 그래서 달러하고 앵화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도 오르지만은 앵화 가치도 지금 오르면서 아주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앵화 가치가 이렇게 오르면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무조건 돈 풀어서
일본 수출 늘리겠다라고 제시한 아베노믹스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무장 해제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일본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지금 급하죠. 그래서 이제 당장 만나겠다 해서 오늘 만나라고 한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인데요.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을 보면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 동안 만약에 한미 FTA가 재협상이 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269억 달러 줄어든다. 그리고 일자리가 24만 개 줄어든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타격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걱정은 원화절상입니다. 지금 중국에 대해서 너희 나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국 너희도 가만히 보니까 미국에 수출 많이 해가지고 대면 무역 흑자가 200억 불이나 되는데 너희도 환율 조작국 지정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감소해서 산업에 무너지고 있는데 원화 절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 뭐 이쯤 되면은 뭐 상당한 어떤 이제 타격이 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우리가 G2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패권 싸움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여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의 전원이 굉장히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그 보복무역을 해서 아예 중국의 패권주의를 봉쇄하겠다 그런 어떤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은 이렇게 나오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은 중국 우리 경제 무너지면 세계 경제 흔들리고 너희 나라도 손해다. 이런 어떤 상황이거든요. 특히 중국으로서는 지금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TPP를 폐기한다는 것이거든요. TPP라는 것이 결국 미국과 일본이 중국 경제의 팽창주의를 막기 위해서 만든 방어선이거든요. 근데 이걸 미국이 안 한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마치 군부대 철수하는 거가 마찬가지라는 것이거든요. 중국은 그거 해라 좋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폐기한다고 하니까 중국으로서는 또 하나 지금 좋은 어떤 호재가 뭐냐면 RCEP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건데 이 RCEP는 미국과 일본이 주저하는 TPP에 대응해서 중국이 주도를 하면서 인도, 호주,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이렇게 이제 아시아 16개 국가의 자유무역 협정을 자기네 주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TPP에 대응을 해서 결국 이제 공격을 하겠다 이런 어떤 구상이었었는데 아마 이걸 이제 가속할 겁니다. 이 협정을. 그렇게 되면 오히려 TPP는 이제 없어지고 RCEP만 이제 협정이 체결돼서 활성화되면 중국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데 더 이제 유리한 이제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미국이 또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런 환경에서. 일단은 그 트럼프 인수위원회와 빨리 접촉을 해서 경제 외교를 해야 돼요. 지금 뭐 누구 미국 간 모양인데요. 이제 다 차관 그 수준의 그 대표단을 지금 파견한 것 같은데 일본은 급하다고 아베가 가는데 글쎄요. 이 정도 가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제 좀 고위 어떤 대표단을 준비를 해서 가가지고 한미 FTA 내 나라도 이익이 우리도 이익이다 이런 어떤 이제 설득도 해야 되고요. 환율 같은 거 우리 만약에 환율 조작국 지정하면은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아시아 네 나라 손해다 이런 어떤 그 협상을 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경제 사령탑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경제부총리도 지금 한 명인지 1.5명인지 2명인지 헷갈려요. 그러게 말입니다. 경제가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국회가 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경제부총리 임종영 지명자가 지금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원샷 그 청문회라도 열어서 통과시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지명을 하라고 해서 어떻게 뽑든지 해가지고 빨리 경제 이 사령탑을 만들어야지 이게 없으니까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고 오히려 시간만 놓친다. 이럴 경우에 트럼프 경제 정책이 완전히 확정이 되면 우리는 고스란히 이제 공격만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쓰러지는데 이게 이제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정말 국회부터 나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요일 순서라고 얘기할 뻔했는데 그만큼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